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20년대, 30년대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대 삶이 어려웠다. 농민 노동자들이 생존권적인 위협에 처해져 있었다. 농민은 농민대로 몰락,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차별대우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또 공통점이라고 하면 1920년대 사회주의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이 두껍네. 좀 얇은 걸로 써보자. 사회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죠.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자극받고 지원을 받게 되죠. 생존권 투쟁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좀 큰 덩어리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배경은 삶이 힘들었다, 생존권적 위기,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쟁이, 노동자들은 파업 등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생존권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도 만들어지겠죠. 조선노농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뒤에는 조선농민총동맹에서 농민단체들은 좀 더 자신들만의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30년대에 들어서면 그 12월 태제 등 코민테른의 방침이 좀 바뀌면서 대중적인 노동운동, 농민운동보다 혁명적인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농민조합, 그 다음에 노동운동도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노동운동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힘이 딸린다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탄압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는 소작쟁이도 아예 봉쇄, 강제로 못하게 하고요. 노동운동도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흐름, 패턴이 있습니다. 조금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럼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무엇이 있고 농민운동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1920년대 생존권 투쟁으로서의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1923년부터 24년까지 거의 1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전남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에서 진행된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이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는 악질 지주 문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철이. 그런데 원래는 그 소작료를, 이것도 좀 많은 건데 병작 반수라고 하죠. 절반을 걷어갔습니다. 50%의 소작료를 걷어가는 것도 실은 많았는데, 그러면서 또 각종 부담은 너희들이 져라. 이것도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70에서 80%까지 소작료를 올려버립니다. 거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의 3을 걷어간다는 거죠. 백성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1923년 암태도 소작인해를 중심으로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 많다, 좀 줄여달라, 40%로 줄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철을 비롯한 지주들은 오히려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걸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암태도 소작인해 플러스
암태도 부인회, 암태도 청년회까지 다 합쳐가지고 면민 대회를 열기도 하고 목포까지 나가서 항의 시위도 합니다. 섬이니까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화 작업에 성공을 해서 목포 시내에서는 시민대회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 소식들이 알려져 갑니다. 결국 경찰은 무조건 하고 지주들 입장에서만 해줄 수는 없겠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열심히 싸운 결과 결국 일제가 이제 지주와 소작인들을 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작료 인하에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소작료 인하에 성공하게 되니까 전남 섬 지역의 인근의 뭐 도초도라든가 자은도, 지도 같은 섬에서도 25, 26, 27년 계속해서 이런 소작쟁이가 일어나는 등 1920년대 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성공 사례,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소작인 조합으로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을 펼쳐가다가 이제 이걸 농민조합으로 개편하게 되고 전국 단위로 조선농민 총동맹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30년대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의 그 12월 태제,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영향으로 대중적인 농민조합보다 혁명적인 농민조합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이제 혁명적인 농민조합 중심으로 농민운동이 전개된다. 혁명적 농민조합. 이걸 전에는 이제 붉은색 사회주의 계열에서 적생 농민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다 못하게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노동운동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그랬죠. 1920년대는 역시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부산 부두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펼치거나 경성에서 인력거꾼들 철도가 막 놓이고 하면서 이제 인력거꾼들의 일자리 부분도 좀 힘들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력거꾼들이 1922년에 총파업을 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무 경성 고무 여공파업 경성 양화 직공들의 동맹 휴업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이런 거 하면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물론 30년대긴 합니다만 여성 노동 운동가 강주룡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 보시면 평양의 을밀대라고 하는 그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투쟁을 펼치는 강주룡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12m 높이의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임금 너무 밀려있다. 임금 깎지 말라. 임금 깎지 말라는 일종의 노동운동을 펼친 거죠. 요즘에도 보면 노동자들이 생존권 문제, 해고 반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굴뚝이라든가 타워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높이 12m나 되는 을밀대 그 이제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운동을 펼쳤던 거죠. 그만큼 당시 일제의 노동 착취가 심했고 노동 상황이 열악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나중에 결국 체포돼서 강주룡은 수감 중에 이제 병세가 악화되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2개월 만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만 일제시대 여성 노동운동가로서 여성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운동. 처음에 이제 사업장별로 이렇게 펼쳐지다가 20년대 중반이 되면 이게 참가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단위로 확산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농민 총동맹 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좀 합쳐져서 전국 단위로 만들자라고 해서 192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벌써 1924년 일이니까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농민들은 빠져나와서 27년에 농민총동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노동운동의 20년대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20년대 끝 무렵 29년에 원산 총파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펼쳐지는 건데요. 영국계 석유회사인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구타한 거죠.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일단 회사에서는 알았다, 너희들의 요구 들어주마 라고 하면서 20일 만에 뭐 이제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됐다 하고 이제 파업이 일단락 됐는데 문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 요구 다 들어줄게 하고 일단 잠재우더니 해산하고 나니까 3개월 동안 들어주질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 활동을 주도했던 노동단체는 노동단체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단체 교섭권도 불허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원산 지역에 총파업이 들어가게 되니까 나라 밖에 뭐 프랑스라든가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이제 노동단체들이 국제 연대 투쟁을 펼쳐주고 이제 지지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제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찰과 군대 그리고 이제 이걸 해산하고 요즘하고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뭐 구사대 비슷한 깡패 조직 용역까지 써서 탄압하면서 결국 원산 총파업은 일제와 사용주의 악질적인 무력 진압으로 강경 진압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죠. 이때 이들이 요구했던 거 들어보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8시간 노동제 보장해달라. 최저임금 확립해달라. 우리의 대우를 좀 처우를 개선해달라.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일제는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터지자 그 이야기 아니지. 30년대 가면 이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에 연계하면서 혁명적,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된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요건 이제 그래서 농민조합을 사회주의 혁명적 농민조합을 적색 농민조합이라고 했다면 이건 적색 노동조합이 되겠죠. 일제는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사회 탄압을 위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다 탄압하지 않습니까? 이걸 거의 이제 자신들 생존권 요구,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생존권적인 요구를 사회운동을 거의 정치투쟁으로 생각해서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요즘 그런 거랑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운동 요즘 뭐 노조 탄압할 때 써먹는 기법하고 똑같죠. 이렇게 유령 단체라든가 자신들에게 의혹 노조 만들어서 싸움을 붙이고 필요하다면 용역 동원해서 구사대 만들어서 진압을 하고 80년대까지 그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8, 90년대.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노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끔 인식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다 뿌리가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10 이거 빨리 끝낼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한 15분 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